자, 안녕하십니까. 신현 선생님입니다. 자, 고전문학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일단 고전 시가의 흐름 한판 정리라고 해가지고 고전 시가를 막 구지가 이런 고대가요부터 한번 쭉 흐름만 볼 겁니다. 그래, 이 흐름을 안다고 해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아, 이게 시조구나.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아유 고려가요구나. 요 정도는 알면 좋지. 알겠죠? 자세하게 설명할 거 아니고 간단하게만 볼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뒤이어서 고전문학 쉽게 읽는 방법. 그 중에 1탄 고전 시가 쉽게 읽는 방법을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게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일단 고전 시가의 흐름 한판 정리. 이게 있으면 저 뒤에 소설 배울 때는 고전 소설의 흐름 한판 정리가 또 있겠죠. 일단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내신 시험 공부할 때 이런 거 거의 교과서적인 내용을 많이 외웠죠. 그런데 이게 수능 시험에 갔을 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요즘 애들 뭐가 문제냐면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장르가 뭐냐? 그러면 애들이 향가입니다. 막 이지랄해요.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렇지. 향가가 아니라 뭐야? 야 임마! 시조야 시조. 고려가요도 아니야. 이게 무식하다니까. 봤을 때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예를 들면 GD 음악 딱 들으면서 야 이거 발라드다 이러진 않잖아.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대가요부터 한번 봅니다. 고대가요는 옛날 고조선 때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이때의 작품들을 고대가요라고 하는데 예, 특징부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표시해주는 거 요것만 형광펜으로 쫙 발라요. 알겠죠? 나머지는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배경설화가 같이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진다. 주요 작품 구지가 막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웠죠. 구지가 뭔데? 기억이 안 나요. 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그렇게 슬픈 얘기 좀 하지 마. 아니, 검정고시 출신이라서. 야, 수업시간에 슬픈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구지가는 뭐냐면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이거 알죠? 그런 작품들 보면은 배경설화가 있습니다. 그 배경설화가 뭐예요? 거북이. 박해까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 이년아. 어? 박혁거세가 아니라 이거 이제 막 김수로왕 탄생설화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늘에 대고 막 제사를 지내고 이런 배경설화가 있죠. 그런 거거든. 그 중에서 EBS에 뭐가 실려 있냐면 정읍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 EBS 수능 특강에 정읍사 어느 행상인의 아내가 지은 작품. 과메기 네. 어떤 내용인지 알죠? 알죠. 어떤 내용이에요? 진대 그거 있잖아요. 진대 나오는 거 맞아요? 그거 뭐 있지 막 없어요. 뭐 있지 없어요? 발한테 그러니까 소원 빌어.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 나갔는데. 그렇지 남편이 장사하러 갔는데 막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서. 막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걱정되겠죠. 언제 오냐. 그렇지. 이런 거죠. 오면 뭐 하려고? 몰라요. 이런 내용입니다. 정읍사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 뭐 하는데? 밥 먹겠지. 밥 먹어요? 밥 먹고 TV 보겠죠. 이거 어딨어요? 그 입들 닥치라. 그 내용 알죠?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치우시라. 이거 알지? 그게 EBS에 실려있는 내용이라. 알겠죠? 그 정도는 체크해두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향가입니다. 향가는 주로 이제 신라시대에 지어진 노래. 향가라고 하는데, 향찰로 기록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세종대왕님이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어. 한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글로 표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뭘 빌려서. 한문으로 뭐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 그걸 이제 이두 향찰 뭐 이런 게 있잖아. 그 중에 향찰로 기록했다는 거. 이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자, 특징만 좀 봅시다. 4구체, 8구체, 10구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봤을 거야, 내신 공부할 때. 무슨 말이니 이게? 구가 4개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4줄, 8줄, 10줄. 여기 10줄짜리 산회가라고 해서 가장 완성된 형식이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4줄, 8줄, 10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대표적인 작품이 뭐가 있냐면은 찬기파랑가. 내용 알죠? 예. 뭐예요 이게? 기파랑 찬양하는 거. 기파랑이라는 유명한 화랑이 있었죠? 그 사람 찬양하는 노래. 그 다음 제망매가 뭔지 알죠? 네, 알죠. 뭐예요? 막 누이. 죽은 누이 제사 지내면서 부른 노래. 이런 작품들이 바로 향가였던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선생님 시조군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시 보겠습니다. 한시는 뭐겠어요?
한문으로 쓴 시. 그 당시 우리말이 없었으니까 이제 좀 귀족층들은 한문 잘할 거 아니야. 한문으로 써버린 거야 그냥. 알겠죠? 한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쭉 창작됐고 주로 학문적 소양이 있어야 한시를 쓸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요 작품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색의 부병루라는 작품이 올해 EBS에 실려 있습니다. 부병루 알아요? 그냥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시 부병루에 올라갔어요. 그 동명왕은 지금쯤 뭐 천소는 어느 곳에서 놀고 있을까요? 산은 오늘도 푸르고 강은 오늘도 흐르는데 인간 그렇지 제한치 아니야 임마. 어떤 인생무상 허무함 이런 걸 드러내는 작품이야 이게. 알겠죠? 이런 것 정도 체크해 두시고 한문으로 그냥 막 써 있으면 한시. 근데 시험에는 만약 이게 나오면 한문으로 나오겠니? 옆에 번역이 돼 있겠죠. 알겠죠? 자, 다음 고려가요. 고려가요. 이건 좀 알아야 돼. 주로 평민들이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평민들의 생활 감정, 뭐 진솔한 사랑 이야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저거 남녀 상혈지사다라고 해가지고 싹 다 불태워버리고 막 그랬었죠. 남녀 상혈지사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여자. 남자와 여자가 상열. 그건 남녀 7세 부동석이고 남녀 상혈지사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가 상열 서로 열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이야기.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갖고 그거를 막 다 불태워버리고 막 그랬었지. 쌍화점이란 노래가 있어. 영화도 있잖아. 재밌어요. 어? 뭐예요? 재밌어요? 네. 봤어요? 안 봤는데 재밌어? 어떻게 안 봤는데 재밌어? 봤네. 봤네. 피디님 웃네. 봤죠? 봤잖아. 아니에요? 누구 나와요 거기? 아이 뭘 몰라 다 알면서. 조인성 나오고 송지효 나오고 주진모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조인성과 주진모의 러브씬이 있고 그 뭐라 그러냐 이거 동성애. 그 다음에 이제 조인성과 송지효의 러브씬이 있고 주진모와 송지효의 러브씬도 있고 내용이 굉장히 그 영화도 보면 뜨겁습니다. 없어요 주진모랑 송지효는? 주진모랑 송지효는 러브씬이 없어? 봤구나. 아 나는 그 영화를 잘 못 봤어요. 와 이렇게 빠져나가시네. 보기는 봤는데 기억이 주요 장면만 나. 그런 영화 보면은 쌍화점이란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주진모가 이제 노래 부르는. 그러니까 고려 가요가 뭐냐면 고려 시대 때 유행했던 가요야. 그 가요의 가사인 거라고 가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가 배우는 책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이런 노래 가사가 실려 있죠. 걔네들은 그거 배웁니다. 이게 그런 것처럼 300년 전, 아니 몇 년 전이냐 고려 가면 고려 시대면은 뭐 한 오래전. 엄청 오래전에 유행했던 가요의 가사인 거야 가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후에는 이제 애들이 지금의 가요의 가사를 배울 수도 있어. 제목 핑미 이거 해가지고 해야 돼. 아 이거는 오디션에서 자기를 뽑아주길 바라는 어떤 소녀의 소망을 담은 작품. 뭐 이런 배울 수도 있는 거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알겠죠? 그 내용이 이제 좀 야하다고 해갖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조선시대에. 그 중에 몇 개가 남아있는 거야. 자, 삼보율격을 보이고 있고, 이거 알아도. 분절체라고 하는 거 연이 구별되어 있다는 얘기고, 구지가 이런 것만 해도 1년, 2년 이런 거 없거든. 근데 연구분이 돼 있고, 후렴구가 존재합니다. 후렴구. 후렴구가, 예를 들면 청산별곡의 후렴구 뭐니 유명한 거? 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가시리 보면은 위, 증질가, 대평성대. 서경별곡 보면 위, 두어렁셩, 다랑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 핑미, 업 요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여기 있는 거 하지 말고 외우지 말고. 주요 작품은 EBS의 동동과 서경별곡이 실려 있습니다. 동동 알죠? 뭔 내용이에요? 원령체로 된 1월에 냇물은 얼고 녹고 하는데 이거 알죠? 뭐 4월 아니죠. 오실시어 꼬꼬리세요. 막 이거 있지? 그거. 그 다음 서경별곡은 그 스토커 여자 있잖아. 건너편에 있는 꽃을 내가 가서 꺾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 있지? 그런 내용이 EBS에 실려 있습니다. 이 정도는 공부 좀 돼 있는 애들은 딱 듣자마자 그 작품. 이게 떠올라야 돼. 야 인천. 네. 딱 듣자마자 그거 떠올라? 어떤 거요? 동동하고 서경별곡. 네. 그렇죠.
알겠죠? 그다음 만전춘별사 이런 게 이제 되게 야한 작품이야. 진짜요? 응. 별표 쳐야겠다. 그러니까 님과 나와 대자리에서 얼어 죽을 망정. 이거 들어본 거 있죠? 얼어 죽는다 해도 아유 씨, 막 그런 거야 이게. 쌍화점. 쌍화 아비가 내가 어디 뭐 가게에 갔는데 그 사람이 내 손목을 부여잡더이다. 막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라. 그 내용이 약간 좀 야했다. 그 평민들의 어떤 진솔한 감정이었겠죠. 자, 그다음 경기체가라고 하면 수능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얘도 경기라는 구절이 들어가는 형태의 노래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귀족들, 사대부들이 지은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 각 연마다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해서 경기체가라고 합니다. 알겠죠? 요게 꼭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게. 고려가요에서 막 후렴구 들어가듯이 이게 들어가. 그래서 얘는 주요 작품으로는 한림별곡이나 이런 게 있다. 여기 나오는 관동별곡은 정철의 관동별곡이 아닙니다. 같은 제목의 다른 작품이야. 알겠죠? 이런 게 있었다. 자, 다음 시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개년 출제율이 70%에 달하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었던 장르죠, 이게. 수능시험에서는 주로 지금까지 뭐가 나왔냐면 시조하고 가사 작품이 주로 출제가 됐어요. 고려가요나 향가나 구지가 이런 거 거의 안 나오고. 알겠죠? 자, 고려 때부터 오늘날까지 요즘에도 현대시조라고 해서 뭐 이병기 작가라든가 이렇게 아직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거.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이 말이야. 초장, 중장, 종장. 이 말 들어봤죠? 일반적으로는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을 말하는 거지. 3장 6구 45자, 종장의 첫 구절은 세 글자로 시작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내신할 때. 그런 작품들이 시조입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시조는 사음보다 운율이 있다. 정형시야, 자유시야. 정형시인 거야, 사음보. 그 다음 전기에는 주로 유교적인 내용. 임금께 충성합시다, 막 이런 거. 그 다음 자연 친화적인 내용, 막 물화일체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또 기녀들이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다, 이걸. 기녀가 뭐냐? 기생. 조선시대 최고의 기생 누구야? 황진이 누나가 이런 작품을 많이 썼어. 연정이 뭐예요? 사랑하는 감정을 담은 그런 작품 많이 썼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근데 후기에는 이제 평민층이 요거를 모방해서 막 짓기 시작합니다. 평민층들은 주로 이제 임금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실생활에 대해서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 이런 거 있죠? 후기에 이제 평민층이 주로 지은 게 사설시조가 되는 거고, 요거는 형식을 약간 파괴합니다. 사음보를 기본으로 하되 중간 부분을 길게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형식 파괴가 있어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엉 위에 치달아 앉아 막 이런 작품들. 알겠죠? 이런 겁니다. 자, 주요 작품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 개의 방 안에 혔는 촛불, 요게 EBS에 실려 있습니다. 기억나? 네. 뭔데? 촛불을 켰는데 그거 단종. 그렇지. 단종과 관련이 있죠? 방 안에 촛는 혁불 눌과 이별하였건대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거. 요 작품 있죠? 그런 겁니다. 여기. 이게 EBS에 실려 있어. 그 다음 우리가 아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를 버렸네요.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이거 알죠? 그런 작품들이 다 시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시조라고 하면은 시조 여러 개 쭉 이어놓은 거. 그렇지, 뭐 이런 거. 그 다음 사설시조가 평민들이 주로 쓴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악장이라는 장르가 있는데, 악장이라고 하는 건 왕 행차나 종묘 제례악 이런 말 들어봤죠? 국가적인 행사를 할 때, 악기 연주할 때, 그때 이제 이런 노래를 불렀었죠. 이것도 노래의 가사입니다. 내용은 주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이성계가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야. 그 육룡이 나르샤 봤지? 네. 그거를 봤다고 당당하게 말해, 이년아? 유아인 나오니까. 예. 아니에요. 유아인 때문 아니에요. 김명민. 김명민이 좋아? 유아인보다? 네. 독특하네. 유아인이 잘생겼잖아. 아니요. 잘생긴 얼굴 그렇죠. 잘생긴 얼굴은? 아니죠. 잘생긴 얼굴은? 내가 무슨 말 할까봐 그래, 지금. 잘생긴 얼굴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여기. 이런 거. 자, 잘 들으세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뭔가를 좀 알려야 됐던 거야. 그래서 이런 노래를 억지로 지어가지고 유행가처럼 퍼뜨려버린 거야, 그냥. 사람들이 그걸 부르면서 자동으로 세뇌당할 수 있게. 알겠죠? 이런 작품. 작년 수능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악장이. 임금의 만수무강을 빌고 자손의 번창을 축원하는 이런 거. 주요 작품이 바로 용비어천가가 있는 거예요. 작년 수능에 출제가 됐었죠, 이게. 알겠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이밀세. 이거 알죠? 그게 악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사. 최근 5개년 출제율이 39%나 됩니다. 선생님 아까 시조가 70%라면서요. 그러면 합치면 109%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사만 단독으로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작년 B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은 에피가 없지만 작년에도 고공답주인가라는 가사와 그 다음 정철의 시조가 같이 나왔었지. 막 엮여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사음보 연속체다. 연속체라는 말이 뭐냐. 사음보가 계속 이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을 딱 봤을 때 아니 뭐가 이렇게 시가 길어. 그게 다 가사야. 알겠죠? 그런 작품들 기억나지? 그런 게 다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 중에선 요 말. 전기에는 주로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생활, 안분지족 이런 거 있죠? 이런 내용을 담은 게 많습니다. 주요 작품 보면 EBS의 송순의 면왕정가, 면왕정이라는 정자 주위의 풍경을 담은 노래. 정철의 송미인곡 기억나지? 이런 작품. 환한설원의 규현가 알죠? 남편 원망하는 거. 이런 게 다 가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EBS의 선상탄 막 이런 작품들. 우리 교재에도 실려 있는데 딱 봤을 때 아니 이게 시야 소설이야 진짜 이렇게 보인다니까. 싫어요. 이런 걸 우리가 가사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 민요. 민요는 뭐 우리 많이 알죠. 민요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리랑 이런 작품이 있죠. 또 뭐 있지 민요가? 릴리리야. 릴리리아 알아요 덕후? 초등학교 때 음악책에 불러보세요. 잘한다 부른다 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중들의 소박한 생활 감정이 담겨 있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얘네는 보통 후렴구가 많이 있고, 그렇죠? 뭐 옹해야 어쩔시고 옹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주요 작품 하지 마. 주요 작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강강술래라든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밀양아리랑 알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뭐 날 좀 보소 이런 거 알죠? 그런 거. 그 다음 시집살이 노래. 뭐 이런 거 있죠? 뭐 시집살이, 개집살이 막 이래가면서 시집살이에 쩔어 있는 어떤 여자의 노래 이런 게 바로 민요 작품들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이게 가사 작품이겠구나. 뭐 사음보 연속체로 되어 있겠지? 이게 시조 작품이구나. 사음보로 일단 되어 있을 테고 이런 것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본 거지 외울 필요는 없다. 알겠죠? 예. 앞으로 일단 최소한 이게 딱 나오면 이거 뭐야 그러면 선생님 시조네요. 이 정도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됩니다. 알겠죠? 이 정도면. 자, 그러면 이제 넘기세요. 자, 8페이지부터 고전시가 쉽게 읽는 방법. 중요합니다. 이거 잘 배워야 됩니다. 자, 20시간 끝내기라든가 이런 데서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요거를 자세히 하나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고전 문학의 목표가 뭐다? 우리가 배운 작품 중에서 하나만 나와라 이거라 그랬냐? 아니요. 여기 아니다. 뭐다? 이해하러 자기가 스스로 어떤 게 나와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 적용해서 풀 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EBS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올해 EBS 수능 특강 작품들 보면 고전 문학이 어떻게 나와 지금? 원문으로 개쩔게 나오지. 딱 봤을 때 완전 까막눈인 상태에서 수업 볼 때만 알고 나중에 보면 또 해석 안 돼서 쩔쩔매고 이러면 시험장 가면 작살나는 거야 니네는. 못 풀어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 스스로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고전문학, 고전시가 쉽게 읽는 방법 크게 봤을 때 5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원칙을 머릿속에 박아놓으세요. 알겠죠? 첫 번째. 고전은 한문 시험이 아니다.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 말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선생님 대학교 때 교수님이 했단 말이죠. 대학교 때 교수님이 수능시험에 뭘 낸 줄 알아? 관동별곡 원문. 그게 재작년에도 나왔었지만 나 대학 다닐 시절에도 나왔었어 그게 한번. 그래갖고 국어교육과 학생들이 국어교육과 다니는 대학생들도 관동별곡 원문 보면 이거 해석 정확히 못해.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아니 교수님 이거 이렇게 원문으로 출제하면 애들이 이거 어떻게 풉니까 문제를? 근데 교수님이 딱 한마디 했어. 고전은 한문 시험이 아니다. 무슨 소크라테스냐고.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 되게 멋있었어요. 응?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어차피 애들 요 세부적인 구절 해석 못한다는 거 나 알고 있다.
그거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애들은 그거에 집착하느라 문제를 풀지 못한다. 이게 되게 가슴에 와닿았던 말이야. 이거고. 선생님이 항상 고전문학 할 때 이 말 먼저 합니다. 고전은 한문이 아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무시해? 없다고 생각하면 돼. 다 모르면 다 모르면 다 무시해. 그럼 다 틀리면 돼. 그렇죠? 무시하고 알아듣는 부분으로 최대한 내용 파악한다. 다 모르게 나오지가 않아. 기출문제 좀 풀어보면 알겠지만 모르는 구절들이 있지만 알아듣게 생긴 구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최대한 네가 되는 만큼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최대한 본인이 되는 만큼 내용 파악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일단 이걸로 우리가 여기 나오는 한자나 이런 거 다 모른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국어를 5등급 맞는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국어 5등급이야. 5등급으로 딱 빙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일단 딱 봤을 때 5등급 맞는 학생들 이거 보면서 좀 짜증이 날 겁니다. 야, 지금 난 진짜 한번 되게 못하는데 뭐지 이거? 이게 뭐야 이거 글자 이거? 이런 생각이 일단 들 수 있어. 그 가정하에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개랑의 시조. 제목 보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 제목은 없어요 따로. 작가만 써있네. 일단 고전문학 첫째 줄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 운율을 파악해야 된다. 정도는 수업 시간에 들었다고 치자. 아이 그래 그것도 모른다고 치자 그냥. 이화우 이거 모르겠다. 이게 뭐지 이게? 비읍 시읍은 알아도 시읍 비읍은 모르는데 이거 뭘까? 이거 모르겠다. 그냥 모른다고 가정하고 울며 잡고 이별 못 읽는다고 치고 아래야도 여기까지는 읽히지 지금. 울면서 잡고 이별.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다는 얘기구나. 이 정도 내용 파악이 되고 모르겠는 거야 그냥. 저도 날 모르겠는 거야. 하여튼 이별했다는 거야. 천리의 외로운 이번 시옷 기억이야. 모르겠는 거야. 오락가락은 보이고 외로운. 이 정도만 읽어내도 일단은 무슨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울면서 이별해서 감정이 어떻다? 외롭다. 이 정도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추풍 낙엽이 가을이라는 계절적 막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고 이런 거 잘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우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를 이제 다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해봐요. 벚꽃 아니야. 자, 그냥 하지 마. 자, 그 다음 봅시다. 두 번째. 벚꽃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 그 다음 수준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화가 뭔지 정확히 아는 애들은 많지가 않아. 근데 화자 아는 애들은 많아. 꽃이 비 내리듯 이제 요런 거 읽을 줄 알면 돼. 흩뿌릴째 읽는 방법 뒤에서 배웁니다. 울며 잡고 이별 한님. 님과 이별했구나. 추풍 낙엽이 뭔지 몰라도 그래도 낙엽 정도는 볼 수 있겠지. 뭐 가을인가 보네? 이 정도. 낙엽에 저도 날 요거 읽을 줄 알면 생각하는가? 요 정도. 천리면은 되게 멀단 얘기겠구만. 외로운 시옷 기억이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요 정도가 되면 문제 다 풀 수 있는 거. 알겠죠? 요거 읽는 방법은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알겠죠? 첫 번째 원칙은 어쨌든 뭐다? 알아듣는 부분으로 최대한 내용 파악하라. EBS 공부도 그렇게 해봐. 선상탄 이런 거 놓고 막 그냥 욕만 하지 말고 알아듣는 구절 몇 군데라도 있으면 이게 딱 해보면 뭐든 파악이 되냐면 예를 들면 아무리 수능국어 9등급 맞는 애도 선상탄 읽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 이러면 또라이다.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중간중간 눈에 띄는 말들이 있어서 최소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냐면 전쟁이구나. 뭐 싸우는 거네. 이 정도까진 파악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부터가 출발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칙. 한자어가 나오면 아는 글자만 대입한다. 아니, 선생님. 모르는 부분 무시 안 하면서요. 잘 들어. 모르는 걸 무시하라고 그랬지. 한문 다 무시하라고 그런 게 아니야. 모르는 것만 무시하라고 그랬어. 알아듣는 글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 뜻을 대입한다. 알겠죠? 두 글자가 있는데 한 글자 한문을 내가 알아. 그거 뜻을 대입한다. 세 글자짜리인데 예를 들면 이화 우 중에 우, 비 이거 하나 알아. 그거 대입한다. 네 글자짜리야. 예를 들면 세한 고 절 뭔지 모르는데 절자를 내가 아는 거야. 절이 뭔데? 절개 그것만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는 글자만 때려낸다. 이거 명심하세요. 자, 연습 한번 해보자. 이거. 읽기 연습. 이거 이제 육룡이 나르샤 봤죠? 그래. 또 한 대 더 맞고. 자, 거기 보면은 정몽주로 출연하는 배우가 이 시조를 그 유아인과 다리에서 만나서 딱 멋있게 이거 하죠.
이겁니다, 이거. 자, 정몽주라는 사람이 쓴 시조인데, 한번 볼게요. 이 몸이 죽어. 뭔 소리예요? 죽는다고? 여기까지 읽히지? 100번, 100번. 100번 고쳐 죽어. 고쳐가 뭔지 일단 모른다고 치고, 100번 죽어. 요 정도 읽히잖아. 그 다음부터 잘 봐. 한자는 아는 글자만. 아무리 한자 검정 능력 시험을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인천 한자 검정 본 적 있냐? 없지. 잘 봐. 100 골에서 골이 뭐야? 이 정도는 읽히잖아. 뼈가 진토에서 진짜 모를 거야. 토 알지, 토. 흙. 어떻게 읽어? 뼈가 흙이 되어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야. 내 뼈가 완전히 흙으로 완전히 다 변할 때까지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대로 읽어. 넋이 뭐야, 넋? 아주 넋이 나갔구만 이런 말 있잖아. 넋이 있든지 없든지. 님향한 일편단심. 보통 이 말은 잘 아는데 이제 모르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 뭐 심자 뭐야? 뭐 님 향한 마음이야 가실 줄이 이실이. 이실이 빼버려 그냥. 이슬이한데 나중에 배울 거야 그런 건. 자, 한번 읽어보자. 이 몸이 죽어도 뼈가 흙이 되어서 영혼이 있든 없든 님 향한 마음은 안 변한다 이런 말이겠지. 이 정도 내용 파악되면 문제 다 풀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한자어에 집착하지 말고 아는 글자만 툭툭 때려낸다. 군발이 군대 갔다 오셨잖아. 한자 검정 본 적 없고. 요 정도는 알지, 요 정도. 그럼 때려 넣어서 읽을 수 있지. 이겁니다, 이거. 군대 갔다 와서 대답도 잘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게 두 번째 원칙. 진짜 중요한 건 세 번째 원칙입니다. 요거 원문 읽는 방법입니다. 별표 치세요. 원문 읽는 방법. 고전문학의 신세계야. 고전문학은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뜻이 된다. 왜 그러냐 이거. 표기법이 지금과 옛날이 다르기 때문이야. 표음주의 표기법, 표의주의 표기법. 뭔지 알죠? 알아볼라? 알아요. 설명해봐. 표현주의 그냥 말하는 대로 균이 그거 하면 되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그렇죠. 표의주의는 뭐야 그럼? 원칙이 그냥 원대로. 알고 있네. 자, 이거 봅시다. 표기법이 우리말을 쓰는 방법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음주의 표기법. 문법에서도 이런 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표의주의 표기법이 있어. 표음주의가 바로 우리가 배웠던 연철이라고 하는 거고 문법에서. 이게 분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이어적기라고 하고 이걸 끊어적기라고 하는 겁니다. 표음주의라고 하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쓰기. 근데 표의주의 표기법은 문법에 맞게, 어법에 맞게 써주는 거야. 그럼 표현주의는 연음할 수 있나요? 연음이야.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균이 이걸로 배웠잖아 우리가. 균이가 누구예요? 나잖아. 그러면 이거 표음주의를 쓰면 어떻게 돼? 균이. 이거는 균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런데 고전문학은 주로 표기법이 뭐냐? 이걸로 돼 있어. 고전문학은. 고전문학은 주로 표음주의 표기법으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써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에 비해서 현대문학은 어때요? 표의주의 표기법으로 많이 씁니다. 어법에 맞게 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전문학을 소리 나는 대로 읽어봐야지 그냥 생긴 모양만 보면 뭐야 이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대표적인 구절이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작품에서 마지막 구절이야. 님이 나를 하마 잊으시니까 해서 님이라고 써있어. 이게 뭐야? 님이지. 잘못 읽는 애들은 그게 어떤 내용이니? 님이 나를 버려가지고 님에게 버림받은 슬픔을 막 쓴단 말이야. 그 다음 끝에 님이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이거 저기다 여기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 님이 이렇게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배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EBS 교재 보면 원문으로 써있는 그런 내용들.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애들 입장에서. 작년 수능 시험이나 재작년 수능 시험이나 원문 출제가 됐었죠. 관동별곡 이런 거 막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읽는 방법 6가지입니다.
6가지.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일단 첫 번째. 점. 점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덕후. 네? 뭐예요, 이게? 아래야. 씩씩하다. 아래야, 맞습니다. 요거는 아나, 으나, 오나, 이나, 더 여러 가지. 예. 이거 우리가 아래아는 보통 뭐로 읽는다고 배워? 아로 읽는다라고 배우죠? 망하는 거야, 시험장 가면. 아로 읽는 경우는 50%가 채 안 된다. 알겠죠? 어떻게 읽어? 상황에 맞게, 뜻이 통하게, 융통성 있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융통성 있게.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과메기 읽어요. 마, 앞에 건 지금 뭘로 읽었어요? 아로. 뒤에 거는 으로. 앞에 건 아로 읽었고 뒤에 건 으로 읽었죠. 이렇게 읽는 거야. 이음은 안 돼요? 미음이 뭔데? 이거 먹는 거 이거? 아플 때 먹는 거? 앞뒤 문맥을 봐야 되겠죠, 물론. 알겠죠? 마음. 이렇게 읽는 겁니다.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어두자음군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말 자체가 일단 어렵죠? 초민이요? 어두자음군이 뭐예요? 대소리를 자음 중에 어두가 뭐야? 비읍 시읒 말 앞에 초성, 맨 앞에. 자음군이 뭐야? 자음 집단 자음의 집단. 자음이 보통 2개 이상이야, 이상. 3개짜리도 있어요. 3개짜리도 있어. 덕후야. 네? 3개짜리도 있어. 알겠죠? 비읍, 시읒, 기억 이런 거. 5개짜리도 있어. 없겠죠. 그렇죠. 없어요. 자, 이런 겁니다. 최대 3개까지 올 수가 있는 건데, 잘 들어. 초성의 자음이 2개 이상. 지금도 자음 구는 있습니다. 지금 현대어에도 자음 구는 있어. 근데 어디에만 있어? 종성, 받침에만 있어. 초성부터 막 이런 글자가 나오진 않아, 지금은. 그런데 이런 글자는 있지. 얘는 어두자음군이 아니야. 왜? 초성이 아니니까. 요런 게 어두자음군이야. 옛날엔 이런 게 있어. 요거 읽을 줄 알아야 돼. 요거 읽을 땐 어떻게 읽는다? 뒤에 거 맨 뒤에 거. 맨 뒷자음을 뭐로 읽어? 된소리로 읽는다. 된소리가 뭐야? 뭐 짱꾸 똥반스 그거? 끄뜨 뿌스 쯔 요겁니다. 알겠죠? 자, 잘 들어요. 예를 들면 덕후 네? 시원하게 한번 읽어. 또 그렇지. 이걸 읽을 줄 모르는 애들은 일단 처음엔 소라고 읽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문맥 보니까 이상하니까 도라고 읽어. 그러다가 얘가 잘라봐요. 소도.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읽어야 돼? 뒤에 걸 된 소리로 읽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봅시다. 버서가 아니야. 써. 이렇게 된 써. 뒤에 거를 된 소리로 읽어준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묶어버려요. 요게 여러분들 문법 공부할 때 국외음화 배웠죠? 국외. 선생님한테도 문법 시간에 배웠잖아. 두음법칙 이런 거 알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 현대 국어엔 그게 다 적용이 돼 있는데 고전문학엔 그게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우리가 알아서 바꿔서 읽어야 돼. 지금의 말대로. 두음법칙이라고 하면 두음. 머릿말에 오는 음 중에서 니은과 리을이 이상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이응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응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녀름 이런 겁니다. 녀름. 고전문학에서 녀름이 뭐예요? 이게 여름입니다. 선생님, 저는 고전문학 읽을 때 여름이라는 글자를 봤는데요. 고전문학의 여름은 열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니은을 어떻게 바꿔? 이응으로 이렇게. 알겠죠? 북한은 아직도 이거를 그대로 옛날대로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그랬죠? 두음법칙을 거의 안 쓰죠? 노동이라고 안 하고 로동. 이명박이라고 안 하고 리명박 괴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걔네가 부르기를 그렇다는 얘기지. 걔네가 부르기를. 알겠죠? 이명박 대통령 훌륭하신 분이죠. 걔네들이 그렇게 불러요. 이승엽이 아니라 리승엽. 그게 왜 그런 거니? 원래 이 리자가 원래 이게 무슨 글자 이게? 오야 리자거든 이게. 근데 우리는
리명박. 이상하잖아. 그래서 발음하기 쉽게 이명박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게 두음 법칙인데 고전문학엔 그게 안 바뀌어 있어. 바꿔서 읽어야 돼. 알겠죠? 이거 세 번째. 자, 그럼 네 번째. 국외음악. 과메기. 국외음악은 뭐예요? 디귿으로 바뀌는 거. 지읒, 치읓으로 바뀌는 거. 디귿, 티읕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지읒, 치읓이 국외음이죠. 네. 이게 안 바뀌어 있으면 알아서 바꿔 읽는다. 근데 조심할 거는 아무 때나 막 바꾸는 건 아니고 이상할 때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띠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이거 덕후야 어띠가 뭐예요? 어찌. 그렇죠. 이걸 애들이 보통 시옷을 빼고 어디라고 해석하는데 그러면 완전히 작살난다. 뜻이 딴 데로 가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이상하니까 디귿을 뭘로 바꿔? 지읒. 그 다음에 대원칙이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읽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어찌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떤 때만 바꾼다 이래. 이것도 써놔. 아무 때나 애들이 막 바꾼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것도 막 바꿔요.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되냐? 도둑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조죽이 뭐지? 이런 등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뜻이 이상할 때, 뜻이 안 통할 경우만 바꾼다. 안 통할 경우만 바꾼다. 요거 명심하세요. 지금과 뜻이 안 통할 경우만 바꾸는 거야. 이거. 자, 다음 다섯 번째. 이중모음이 뭔지 알죠? 예. 이중모음이 뭐예요? 입모양 바뀌는 거. 그렇지. 문법적으로는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 나 또는 혀의 위치가 바뀌는 거. 그래서 뭐 있어? 에? 왜? 우. 야. 그렇지. 야, 여, 요, 유 이런 애들 있지. 이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바꿉니다. 옛날엔 이중모음을 그대로 써버려요. 조션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막 샤공이 막 이렇게 나오고 쇼를 빌리자 막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 단모음으로. 자, 예를 들면 그래, 쇼. 누앙사란 작품 보면 쇼빌리라고 해요. 쇼가 뭐야? 소. 단모음으로 바꿔버려. 그러면 조션은 뭐겠어? 조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자,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아래아가 찍혀 있고 옆에 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거. 요거를 열로 당겨가지고 에로 바꿔서 읽어버립니다. 에로 바꿔 읽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로 읽는다.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글자가 되겠지. 자, 봐봐. 이거 뭘까요? 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겠죠? 요런 글자 뭘까요? 요런 글자. 배. 이렇게 읽어줘. 이게 원문을 읽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원칙들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적용해서 읽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잘 봐, 어떻게 읽나. 다 때려 넣는 거야. 자, 해보자. 일단 지당에서 막히죠. 지당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어요? 땅지. 그 정도 알지? 그럼 어떻게 읽어? 땅에. 땅에 이렇게 읽으면 돼. 얘가 무슨 연못이고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그냥 땅에 비, 잘 봐 이거. 군발이 읽어봐. 땅에 비. 그렇지. 시옷 기억을 자동으로 뒤에를 된 소리로 가면서 비 빠리고 비 삐리고 이상하지? 그럼 뭐겠어? 비 뿌리고 자동으로 가는 거야. 땅에 비 뿌리고. 양류의 류자 혹시 알아요? 흐를 류 아닙니다. 이거. 해고. 아니야. 그렇지. 버드나무. 모르면 그냥 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네. 내 시옷 기억. 끼인제. 내가 끼인제. 뒤에가 아니라 제.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제. 제라고 하는 건 뒤에서 배울 거야. 일단 어떻게 읽냐면 땅에 비 뿌리고 양류에 내 끼인제. 이 부분은 해석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버드나무에 안개가 끼어 있는 때에 이런 말인데 모르겠으면 빼는 거야 일단. 알겠죠? 자, 다음 샤공.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내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묶여 있을까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배 타고 어디 가려고 그랬나 봐. 근데 빈 배만 있는 거야. 그럼 가 못 가? 못 가는 거야. 자, 다음 석양의 석양이 뭐예요? 태양 지는 거. 태양 지는 거 저녁.
노을 질 때. 노을 질 때 이거 비읍 지읒이야 이번엔. 뭐야? 지읒. 석양의 짝 일흔 이러면 안 돼. 일은 짝일은 이렇게 되는 거야. 석양의 짝일은 갈매기는 이렇게 읽어야지. 그렇지. 눈치상으로 알겠지. 갈매기가 갈매기겠구나. 짝일은 갈매기는 오락가락 한오매. 어떤 내용일 것 같냐 이거. 짝일은 갈매기가 오락가락한데. 자기가 그렇지. 자기가 님과 이별한 거지. 요 정도로 읽을 수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김동희 네? 읽을 수 있죠? 요 정도 읽을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구절 양류의 내끼 인재를 빼고는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네 번째. 세 번째. 자, 다음 네 번째 원칙 보겠습니다. 어휘풀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휘풀이. 어휘풀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 바로 대입합니다. 얘들아, 일반적으로 어휘풀이가 어디에 나오죠? 맨 밑에. 지문 맨 밑에 나오지. 읽을 때 그냥 읽고 끝나고 나서 보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읽는 도중에 바로 대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에어컨 조금만 낮춰줘. 온도를.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어휘풀이를 굳이 왜 줬을까? 어떤 부분엔 어휘풀이가 안 있어. 근데 어떤 부분엔 어휘풀이가 돼 있어. 왜 줬을까? 중요하니까? 그건 중요하다는 걸 다 알려주는 셈인가 그럼? 그렇죠. 문제와 관련 있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 부분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여기가 필요한 거야. 근데 교수님들이 볼 때 애들은 이걸 모를 것 같은 거지. 근데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읽는 도중에 바로 때려 넣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빙자옥질. 신세경, 나봐. 신세경 닮은 애예요. 나봐. 빙자옥질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요. 모르지. 다행히 여기 이렇게 돼 있지. 백설기 표시돼 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밑에 있죠. 그대로 집어넣어.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모습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이구나. 눈 속에 너로구나. 이 너는 제목 보면 알 수 있어. 매화야 매화. 알겠죠? 너로구나. 가만히가 그 가만히겠니? 무슨 말이겠어? 가만히 소리 나는 대로 향기 놓아. 무슨 향기? 매화 향기가 되는 거야. 황혼 이런 거 고전 필수거든. 일단 모르면 월만 월. 달을 기약 약속한 이렇게 돼. 달이 뜨기를 약속했대. 매화가. 아마도 아치고절은 요요 집어넣는 거야. 아담하고 격에 맞는 멋과 높은 절개는 너 시옷비읍 뿐인가 하노라. 너가 누군데? 매화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거는 매화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거겠구나. 요 정도로 읽어주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요 정도로 읽어주면 된다. 이 정도 내용 파악됐으면 문제 못 푸는 거 하나도 없다. 오케이? 이게 네 번째 원칙.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 고전시가 필수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이런 원칙을 설명해도 수능 암기는 아니지만 문법이나 고전문학 같은 데는 외울 만한 내용이 조금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고전 필수어라고 합니다. 고전 필수어는 외워야 돼. 고전 필수어는 바로 다음 장에 쫙 써 있어요. 그 고전 필수어 오늘 설명할 겁니다. 입시간에서는 그냥 외워! 이러고 넘어갔는데 다 설명해 줄 겁니다. 잘 들어. 고전시가 필수어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 내일 이 시간에 시험 보겠습니다. 현장 강의 학생들. 온라인 학생들 시험 볼 거야. 알겠죠? 여러분 시험 본다. 진짜 가요. 진짜로 볼 거야. 다 맞으면 다 맞으면 아이스크림 먹고 갑시다. 추운데. 다 맞으면. 추운데. 베스킨라빈스? 온라인한테도. 자, 봅시다. 다섯 번째. 고전시가 필수어는 알아야 됩니다. 설마 신승범 선생님도 그 아이스크림 먹고 갑시다 해놓고 베스킨라빈스 사주기 시겠니? 쌤은 자주 사주는 거잖아요. 매일 싸줘요. 너무. 강의실 밑에 어. 매점 있어서 강의실 밑에 매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베스킨라빈스 아니잖아. 하겐다즈 사준다는데 하겐다즈. 와.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물어봤는데 거짓말하지 마. 고전시가 필수어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겠죠? 여기서 고전시가 필수어가 뭐 있는지 알려줄게요. 너네 앞으로 수업 들으면서 이건 고전시가 필수어입니다. 이건 필수어입니다 하면은 걔네들은 다 표시해놓고 알아야 돼. 원장 선생님이 그냥 일상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간다거나 몰라도 돼.
그럼 몰라도 돼. 그걸 구별해 줄 거야, 강의에서. 알겠죠? 자, 한번 보자. 이 니응의, 일단 니응의 디귿을 지읒으로 이중모음을 단모음으로. 배웠던 거 총정리.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시름이 뭐예요? 걱정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아, 화자가 어부인가 보다. 이렵편주를 만경파에 비읍디귿 띄워두고 이때부터 이제 돌아버리는 건데 이렵편주에 필수어가 있습니다. 주자입니다. 이게 뭐냐? 배. 만경파에 이게 필수어입니다. 뭐야? 파도. 형광애들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알지? 어휘특강이라든가 20시간 끝내기에서 배웠어요. 쟤는 몇 년 했고, 그죠? 근데 배운 건데, 자 봐. 배를, 어떻게 읽어? 배를 파도에 띄워두고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이렵편주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해석해봐. 한 조각의 나뭇잎과 같은 조그마한 돛담배란 뜻이야. 이걸 외워야 돼? 몰라도 돼. 이거는 만경이면 엄청나게 드넓게 펼쳐져 있는 이런 뜻이야. 드넓게 펼쳐져 있는 물결 위에 띄워두고. 몰라도 돼! 그냥 배를 파도에 띄워두고 이렇게 읽어. 인세가 또 고전 필수어죠, 이게. 인간 세상이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속세. 그 다음 어떻게 하나 잘 봐. 속세를 단 이제꺼니 여기 좀 이상합니다. 니은을 이응으로. 그 다음 융통성 발휘. 속세를 다 이제꺼니 뭔 소리야? 잊었다 이 말이야.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안가 아는가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날 가는 줄을 모를 정도로 좋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9번은 모르겠지 빼. 9번은 이 뭐야? 몰라요? 국어 있는? 아니야. 그렇게 상상하는 이 차라리 빼는 게 나아. X. 굽어보면 이런 뜻인데 빼. 천심녹수수 물. 이렇게 읽어 그냥. 굽어보면 천길 낭떠러지 같은 푸른 물. 이거 몰라 되고 굽어보면 물. 돌아보니 그대로. 돌아보니 뭐? 산 이렇게. 굽어보면 물, 돌아보면 산. 물과 산은 결국 어디를 말하는? 자연인 거야. 십장홍진. 욕같지 이거. 잘 봐. 여기서 홍진이 고전 필수어입니다. 붉은 먼지가 가득한 세상 어디야? 속세입니다. 속세가 언매나 융통성. 언제나 아니야. 얼마나? 언제나라고 읽는 처음인데? 신선한데? 속세가 얼마나 가렸는 거. 융통성. 가렸는 거. 이렇게. 속세가 얼마나 가려져 있는 거. 할 수 있겠죠. 강호의 그냥 강이라고 읽어요. 호는 뭔지 알아? 레이크야 레이크. 호수인데 빼. 강의 월. 달이 100. 100개 아니야. 달이 어떻게 100개야 이년아. 안 그러면 안 돼. 달에 강의 달이 100인 하얗거든 이렇게. 강의 달이 하얗게 뜨거든 100개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더욱 무심하여라. 이게 고전 필수어입니다. 그렇지. 욕심이 없어라. 그냥 강에 달만 떠주면 나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안분지족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고전문학 읽는 5가지 원칙입니다. 알겠어요? 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문이 아니다. 어떡하라고? 아는 부분만 내용 파악하면 된다. 두 번째, 한자어 나오면 어떻게? 아는 글자만 대입한다. 세 번째,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 원칙 반드시 알아두시라. 네 번째, 어휘풀이는 어떻게 한다? 바로 대입한다. 그 다음 고전 필수어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고전시가 필수어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여러분들은 슈퍼 천하 무적이 됩니다. 물론 고전시가 필수어가 여기 나온 거 말고 좀 더 있어요. 근데 겨울 같아요. 지금 학생들이 이제 좀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좀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에어컨 올려줄까요? 싫어. 자, 봅시다. 고전시가 필수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휘특강 있죠. 어휘특강에서도 해줬었어. 그 다음 이 시간 끝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외우도록 하세요라고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만 짚어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책에는 아무 색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여기 칠판에는 지금 노란색들이 있지. 형광펜 들고 여기 노란색들은 뭐란 얘기야? 잘 나오는 중요 어휘들입니다. 얘네 표시하도록 합니다. 이것들 벌써 다 표시 시작했어. 야, 좀 들으면서 해.
이거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들으면서 해야지. 알겠죠? 이다 없애버린다. 그럼 내가 못하잖아. 자, 이거 볼게요. 잘 들어. 하다. 이렇게 아래아로 치킨 하다 그냥 하다입니다. do야, do. 그런데 하다. 이게 바로 많답니다. 요거 알아두세요. 잘 나옵니다. 하도 할시야 이런 말로 잘 나와요. 자, 다음 듀오타는 국외음화에서 디귿을 지읒으로 듀오타인데 요를 단모음으로 좋다에 좋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좋다가 옛날엔 깨끗하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잘 들어. 여기 노란 거는 형광펜 노란색으로 다 치고 하얀 것 중에서 자기 몰랐던 거 있지. 그런 건 다른 색깔 형광펜으로 또 쳐. 반복해서 자꾸 보세요. 반복해서. 다 모르는 거 아니야? 처음 하는데. 이것들은. 설마 다 모르려고. 다 모르면 다쳐. 그렇죠? 색깔 구분을 해주라고. 내가 중요하다고 한 거랑 자기 모르는 거랑. 자, 다음 not. 낯이 그게 뭐냐? 할 때 쓰는 말이야. 낯이 뭐야? 얼굴, face입니다. 이거 한문 뭔지 알아요? 아니 됐어. 안자야. 안면할 때. 옛날 이거 잘 봐. 옛날 고전문학의 얼굴이 뭐야? 형체, 어떤 쉐입이란 말이야 이게. 모양이에요, 모양. 알겠죠? 바디를 다 포함하는 말이었지. 그 다음에 곳이라고 하면은 이게 곳이야. 따뜻한 곳, 장소. 그러니까 이게 장소지. 그 다음 지읒 받침으로 하는 곳. 서경벌국에도 고즐 이렇게 나오지. 이 곳이 뭐야? 이게 꽃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마르다야. 마름질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재단하다. 재단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옷 만들 때. 삼위인곡, 송미용곡 이거 잘 나오는 말이야. 그 다음 모르다가 뭐야? 이게 모르다야. I don't know라 이거지. 그 다음 여름이 뭐라고? 여름. 두음 법칙. 여름은 뭐라고? 열매가 되는 거야. 이게 다 고전 필수어였으나 너네는 도대체 1학년 때 뭐 한 거야? 학교를 안 갔지. 이 정도는 알았어야 되는 거야. 화내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모르면서 그냥 선생님들이 줄줄 뜻 불러주면 그거 받아쓰기 하고 있었잖아. 학교에서 이제 고전문학 시간이 그렇게 돌아가잖아. 선생님들이 막 해석하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던져 줘버리죠? 해석돼 있는 걸. 그럼 애들은 그거 보면서 한 구절씩 비교하면서 외우겠지? 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네가 읽을 줄 알아야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필수 암기 고유어 보겠습니다. 니어다. 잘 나오는 말이에요. 니어다라고도 나오고 니에다라고도 나오는데 문맥에 따라 가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살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알겠죠? 예를 들면 니얼 배에 이렇게 나오면 가는 배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님과 함께 니어고 싶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 살고 싶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삼기다. 아주 잘 나오는 말이죠. 삼기다가 뭐야? 생기다. 괴다도 이거 그렇지. 신영교 선생님을 괴죠? 아니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헌사롭다, 헌사하다 이런 말 쓰죠? 헌사하다가 뭐야? 야단스럽다가 좋다는 거니 나쁘다는 거니? 아니에요. 이 야단스럽다가 멋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야단스러워. 죽여버릴 거야. 이게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뜻. 보통 풍경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 뭐뭐 리을 붙어갖고 시에라라고 나오면 뭐뭐 할까 두렵다, 걱정된다는 뜻입니다. 정업사의 이 말이 잘 나오죠. 증대를 드대울 시에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쉬라는 말이 쉽게 라는 뜻이야. 그리고 다이, 닌다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야 이게. 뭐야? 뭐뭐답게 이런 말이야. 알겠죠? 답게. 그 다음 쫓다가 쫓다, 따라가다. 그 다음 뭐뭐 조차는 쫓아간다 이런 말이야. 지문 알아야 돼. 잘 나오지 이거. 지문이 뭐야? 1000. 5니 100. 그렇죠? 지문이 1000. 10은 10. 1은 1. 1, 10, 온, 지문 막 이렇게 가는 거야. 만 이렇게. 그 다음 왜? 야,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알지 않니? 알아요. 알아? 자, 외산. 그 다음 해다 별표지. 이거. 해다가 깊이 생각하다.
야, 이거 국익만 시켜가지고 해자라고 읽으면 안 된다. 해자는 깊이 생각하다고. 뭐가 잘 나오냐면, 이것들 도시락에 빠져가지고. 이 말이 잘 나와. 덕후, 햄이 뭐겠어? 생각. 그렇죠. 이거 생각입니다. 햄이라는 말이 잘 나와. 원래 햄형 아니야? 햄이 오빠 햄. 햄 형이잖아.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햄이요 원래 형 아니야? 부산에서 사투리로. 아, 우리 햄 이거 네. 죽여버린다. 그냥 사투리에서 그런 거고 햄은 생각입니다. 알겠죠? 꼭 알아두세요. 자, 다음 정서를 나타내는 필수어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리는 하겠지만 나머지 외우는 건 여러분의 몫인 거야. 자, 한문을 쓸 줄 몰라도 돼. 이거 니네 보고 이거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니? 아니야. 고전문학은 한자어의 경우엔 옆에 한문이 괄호치고 무조건 딸려있지. 거기에 있는 글자 모양만 보고도 아 이게 일단 이런 뜻이겠다 정도 짐작할 수 있으면 읽기 편해. 알겠죠? 요 원이 들어가면은 원하답니다. 소원할 때 원. 동동에 이 말이 나오지. 그 다음에 원자가 요렇게 생기면 이게 뭐야? 원망. 비상지원이 끝도 없구나. 이렇게 나오고 어휘풀이 안 줘버려. 그러면 원망이 끝도 없구나. 이렇게 읽어줘야 돼. 오케이? 자, 다음 원통하다. 이렇게 생긴 망은 바라다. 요 망은 있다. 지조절개. 절개. 한가하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고. 그 다음 슬픈 거. 슬픈 겁니다. 요 애자 두 개 구별하세요. 요 애자가 love고 요 애자가 sad야. 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그 다음 분별 없이 늙으리라. 분별은 걱정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진짜도 잘 나와요. 다하다. 알겠죠? 다하다. 기력이 소진됐다. 힘이 빠졌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연모하옵니다. 연모하옵니다. 무슨 말이야? 그리워하다 또는 사랑하다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연모의 정을 품다.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런 대상이 있어? 없어요? 그렇지. 지금 공부해야죠. 그런 대상이 있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흥이라고 하는 건 흥겨움입니다. 흥겨움. 알겠죠? 락, 이거 봐, 락. 즐기다, 즐거울 락. 분. 야, 이년아! 끝내는 거. 요게 분. 성내다. 분. 그 다음 탄자 잘 나오죠? 맥수지탄, 풍수지탄, 망양지탄, 탄탄탄. 이게 다 뭐야? 탄식하다. 탄식이라고 하는 게 이거 뭐야? 한탄하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 우자, 우국지정. 근심, 걱정 이런 뜻이고. 스스로 참괴하니 규현가에서 부끄럽다. 스스로 거울 보고 참괴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울 볼 때마다 솔직히 참괴하죠. 부끄럽다. 그 다음에 유자는 극하다. 그 다음에 풍류 잘 나오죠. 풍류정신 들어봤지? 이게 뭐야? 즐기는 거. 멋스럽고 즐겁게 사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 속에서 술 한잔 하면서 검은 것 뜯고 이런 모습으로 잘 나오죠. 풍류. 그 다음 한 맺힌 거. 그 다음 무심 잘 나오잖아. 속세에 관심 없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라고 알았어요.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 자, 다음 자연물 중에서 필수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야, 금발이 이거 봐. 월화수목금토? 맞네? 자, 월, 달, 불, 물, 나무, 금, 쇠, 토, 흙.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성, 별, 도화 잘 나옵니다. 도화, 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고 이래버리죠. 도화, 복숭아꽃. 보통 도교적인 관점과 관련이 있는 거고 이게 무릉도원 이런 쪽으로도 이어지지. 행화, 살구꽃까지 알아야겠니? 그 다음 이화여대 할 때 이화입니다. 이화여대 참 예쁘죠? 백꽃입니다. 백꽃. 사랑스럽죠. 이화여대 애들은 좀 콧대가 셉니다. 왜요? 선생님 옛날에 소개팅 했는데 좀 놀랬어요. 본인들이 자부심이 너무 세. 못생긴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 대학을 다닌다는 자부심이 쩔어요. 선생님, 그렇지. 오죽하면 나 이대 나온 여자 이게 있잖아. 선생님, 저도 이화여대 갔을 때
무용수. 갈 수 있습니다. 무용수 발레리노. 갈 수 있어요. 무용학과에서 이게 남자애들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짝지어가지고 그 연습하잖아. 그 그죠? 숙대 대학원은 남자 다닐 수 있다. 교환학생들은 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한국인도 있던데요. 숙명여대를 대학원. 가. 자, 매화라고 하는 거는 매화꽃인 거죠. 매화꽃. 아치고절 뭡니까? 보통 매화 나올 때 한자어 아치고절이란 말이 나와. 우아하고 운치 있고 높은 절개를 가진 식물이란 뜻이야. 그냥 같이 알아두세요. 아치고절. 그 다음 난초. 국화는 뭐 국화. 국화꽃을 나타낼 때 오상고절이란 말을 씁니다. 서리가 내리는 날 외롭게 피어나는 절개. 국화꽃. 오상고절. 그 다음 죽은 대누무. 대누무? 야, 거긴 대누무라고 안 써있지? 다행이네요. 대나무. 자, 빨리 사과해. 자, 여기 직원 앉아있거든요. 손글씨 하느라. 대나무. 세한고절. 아주 추운 날에도 그걸 버티면서 외롭게 절개를 빛낸다. 대나무, 세한고절. 그래서 우리가 내난국죽 하면 지조절개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난초만 여기 없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 어자. 물고기. 운. 구름. 백설설. 눈. 송. 이거. 애들이 죽은하는데 송을 몰라. 송이 뭐라? 소나무. 그 다음 풍상, 바람상, 서리. 황운이면은 운, 구름인데 이게 단순 구름이 아니야. 이게 선상탄에 나오거든. 황운이 펼쳐져 있다 이게 나오는데 황운은 곡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선상탄에선 전쟁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EBS에서. 알겠죠? 그 다음 초, 수목원, 나무, 림, 숲을, 주, 잘 모르죠 이거? 물가 또는 섬이란 뜻이야. 계곡, 시냇물, 천, 샘물, 연화, 안개, 노을, 안개와 노을, 배꼽별 펴주세요. 개 드립 좀 하지 마. 이거 개 아니라고. 그러니까 개 드립이 개라고 보통 애들이 많이 하는데 배꼽 뭐야? 갈매기. 보통 자연 속 물화일체를 나타낼 때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갈매기. 그 다음 로, 참, 진, 이슬, 로, 진로, 소주 그거 아니야 이게 참이슬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뭐야? 이슬입니다. 많이 먹어봤죠? 아니요. 자, 그 다음 류자 아까 나왔지 뭐야? 버드나무. 자, 다음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 조석 이렇게 나오죠? 조가 뭐야? 아침, 석, 저녁. 황혼별 펴주세요. 해질녘이니까 언젠 거야 이것도? 저녁인 거야. 알겠죠?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그 노을 붉게 물든 아름다운 그 딱 그 시간. 황혼. 그 다음 뭐가 뭐예요? 해질무렵. 알겠죠? 그 다음 밤. 삼경 이거 알아두세요. 11시부터 1시라고 알아둘 필요는 없고 뭐야? 늦은 밤이라고 알아두세요. 늦은 밤. 삼경이 있으면 사경이 있고 오경이 있어. 점점 늦은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야는 밤낮으로. 자,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정도 알죠? 자, 동풍은 봄바람, 서풍은 가을바람. 남풍은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따뜻한 바람이겠지? 여름바람. 북풍은 북쪽에서 바람이 불면 어떻겠어? 춥겠죠? 겨울바람입니다. 이 중에 동풍 알아두세요. 동풍이 봄바람이다. 알겠죠? 동풍이 건드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이렇게 나와. 봄바람, 계절적 배경 봄이다. 자, 다음 공간적 배경 보겠습니다. 자, 누자 들어가면 누각이 뭐예요? 나무로 이렇게 정자처럼 지어놓은 큰 건물. 누각이라고 그래. 그렇지. 할아버지를 장기 두시는데. 그 다음 대라고 하면은 높을 쉬고 망고대 이렇게 나오는데 높고 평평한 곳. 령, 대관령, 추풍령, 고개. 봉자 들어가면 봉울입니다. 그 다음 선인교 날인물이 다리. 선죽교에서 정몽주 선생님 돌아가시고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둘이 만났던 거기가 선죽교야. 교가 뭐야? 다리. 당, 집, 동, 골짜기. 이거 잘 모르죠? 동, 골짜기. 동굴. 그 다음 사자 들어가면 절. 이거 좀 알아두시고 정. 이거 잘 나오죠. 면왕정가. 정이면 정자.
나무로 지어놓은 어떤 건물. 누가 누각이랑 비슷해요. 근데 누각이 좀 더 규모가 크죠. 정자는 조그맣고. 암자 들어가면 바위. 요 암자는 암자가 뭐냐? 그거 패쪽. 어? 그거 철. 조그만 절이야. 조그만 절. 알겠죠? 암자. 자, 다음 무릉도원 할 때 무릉. 별표 치세요. 무릉도원이 뭐예요? 파라다이스입니다. 유토피아. 이상향. 천국 같은 거. 알겠죠? 예. 유토피아. 자, 다음 전원주택. 어디다 짓는 거야? 명동에다 짓냐? 전원. 시골. 전원 시골. 자, 그 다음 주요 봅시다. 주요. 배. 이거 별표 주세요. 궁전. 대궐. 그 다음 공산이면 공산. 비어있는 산. 보통 일반적으로 나무 다 떨어진 겨울산. 그 다음 야자는 들판. 수간, 모읍 앞에 벽계수 뭐 어쩌고저쩌고. 모. 집. 띠 이형으로 지붕을 인 집. 그게 무슨 집이야 이게? 초가집이라고 알았어요. 초가집. 자, 다음 자연을 나타내는 말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알아야 되는 거 강호. 강과 호수는 자연을 대표한다. 대유법이라고 그러지. 앞으로 강호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로 읽어 그냥? 자연이다. 이건 자연. 알겠죠? 그 다음 임천도. 임천한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임천 아까 나온 말들 조합하면 임천, 자연의 한가로운 흥취를 읊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지로 가면 고전문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자, 다음에 강산. 강하고 산이니까 역시 어디? 자연. 이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 속세를 나타내는 말들. 여기서는 홍진. 아까 나왔지? 그 다음에 이건 하계. 아랫세상. 속세. 하나 더 표시하세요. 진세라는 말도 잘은 안 나와도 가끔 나옵니다. 진세. 알겠죠? 속세. 자, 그 다음 기타어휘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기타어휘. 저거 이제 한자 그대로 읽으면 뭐예요? 동서남북 정도 읽을 수 있죠? 동서남북. 전후, 좌우. 류자. 흐르다. 성. 백천만. 요 만이 가득하다. 요 만은 만시지탄. 늦었다. 그 다음 요 태는 형태. 모양. 금지하는 거. 요 루자 별표 주세요. 역시 선상탄이라는 EBS 작품에 나오죠. 고신 원루를 만일방에 끼친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루자가 뭐야? 눈물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금자는 검은고. 그 다음에 구중, 궁궐. 서, 책. 창문. 창파, 파니까 파도. 이렇게 표시. 흥망이면 흥하고 망하고. 청, 푸르다. 여기에 물숫자 옆에 붙어 있으면은 맑다. 이거 물수변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맑다. 그 다음 박주산채. 같이 알아두세요. 질낮은 술과 산나물.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야, 이거는? 소박한 음식. 소박한 음식. 자, 다음 요 경자 별표 치세요. 경자, 풍경, 경치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객자도 별표 쳐요. 석양에 지나는 객이 이렇게 나오죠? 손님이란 뜻이고, 나그네. 그 다음 난리, 명, 밝을 명, 무겁다. 동기로 세움돼요. 동기가 옛날에는 대학 동기 이 뜻이 아닙니다. 형제란 뜻입니다. 형제. 알겠죠? 그 다음 요 나는 난류할 때 난. 따뜻하다. 한 알아두세요. 차갑다. 알겠죠? 온 따뜻한 거. 냉 차갑고. 염 아주 뜨거운 정도. 알겠죠? 염천이라고 하면 보통 여름을 말합니다. 엄청 뜨거워. 그 다음 량 서늘한 거. 한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상태. 서늘한 거. 보통 한자가 겨울, 량자가 가을에 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양은 햇볕, 양지 바른 곳 이러죠? 음은 그늘, 건곤 잘 나오는 말이죠, 이거. 하늘과 땅, 즉 온 세상이란 뜻입니다.
건곤일척이라고 하면은 이 세 개의 패권을 두고 한판 크게 싸운다 뭐 이런 뜻이고. 그 다음 만경 아주 넓은 곳. 상 항상 녹 초록색. 벽파 파니까 파도. 적이 뭐라? 피리에서 만파식적 피리 이렇게. 알겠죠? 요게 고전 필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배울 부분 다 배웠는데 잘 들으세요. 고전 시가의 흐름 한판 정리 다시 한번 쑥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고전 시가 쉽게 읽는 방법 요거 있죠? 거기 있는 사례까지 반드시 복습하세요. 여러분들 고전 문학의 특징은 문법하고 약간 비슷해가지고 듣는 순간에는 어때? 저거 이런데 막상 자기가 혼자 해보려고 그러면 또 막혀요. 배웠을 때 복습해야 돼 반드시. 알겠죠? 그 다음에 고전 필수어 이거 반드시 외우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표시해준 그 노란색으로 표시해준 그거라도 꼭 외우세요. 앞으로 지문 읽을 때 본인도 놀랄 거야. 툭툭 때려넣어서 읽으면 다 읽힌다 이거. 알겠죠?